가격을 높여도 옵션을 빼도 소비자한테 대충 해도 그러다 보니까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7월 자동차 판매 순위가 나왔습니다. 근데 큰일 났어요. 자동차 회사들 다 큰일 났습니다. 왜 예전에 그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이 이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는지 알게 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 지금 이해가 됩니다. 작년은 사실 계약이 마구마구 쏟아지던 해였죠. 차가 없어서 못 팔았지. 그래서 계약이 엄청 쌓였고 올 초까지만 해도 괜찮았어. 저는 그때 현대기아 괜찮네, 판매량 계속 늘어나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대수가 줄는 거, 이거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달부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약간 아슬아슬한 국산차 판매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내 전체 판매량을 보겠습니다. 2023년 7월 국산차 판매량은 11만 4,837대.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 전월에 비해서 14%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야, 이게 한 달에 14%가 줄어, 이거 괜찮을까? 7월이니까 휴가철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전년 대비해도 6%나 더 줄었습니다. 전년이라는 건 반도체 이슈, 자동차가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비해서도 6%가 빠졌어. 심상치 않은데 2023년 들어 최악의 한 달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판매량 올리면서 야, 이거 판매량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열기가 확 식은 그런 느낌이죠. 더 심각한 건 납기 정보입니다. 이 납기 정보를 보면요,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던 현대차 대부분 1개월, 정말 몇몇 차들은 4개월 정도면 뽑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페이스리프트 소나타 하이브리드, 요거는 사실 이번에 막 나왔으니까 지금 6개월 걸린다고 돼 있는데 나머지 차들은 아유, 주문하셨어요 고객님, 로켓 배송으로 바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죠. 기아도 출고 상황 비슷합니다. 예전에는 기아 출고 상황 하면 몇 개월, 12개월, 1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었는데 이제는 주 단위로 표시돼 있어. 모닝 3, 4주, K5 니로 4, 5주. 가장 인기 많은 차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인데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6개월. 저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죠. 상당히 걱정스러운 가운데 그래도 하반기에는 신차가 많이 나옵니다. 산타페 풀체인지 나오고요,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야, 이렇게 엄청난 차들이 맞붙어요. 거기에 저렴한 전기차 레이 EV, 토레스 EVX도 다음 달이면 나오죠. 자동차 회사들 이렇게 가진 않으시는구만. 자, 그럼 브랜드별 판매량을 살펴보겠습니다. 6위 르노코리아입니다. 1705대. 르노코리아 판매량이 올 들어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점점 떨어져요. 3월까지는 2000대 넘게 팔았는데 4월부터는 판매량이 2000대를 못 넘기고 있습니다. 조금 묘한데요. 수출 실적도 부진합니다. 지난달 수출 물량을 보면요, 3130대. 뭐 내수보단 좀 낮지만 그래도 부진해요. 작년 7월하고 비교해보면 판매량이 70% 감소했다. 이렇게 감소할 수가 있나? 르노 코리아만의 문제가 아니고 르노 자체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이렇게까지 판매량이 감소된 이유, 역시나 모델들이 노후화돼서죠. QM6, SM6 둘 다 2016년에 나온 차고요. 지금 6년이나 된 차죠. 6년을 버틴다. 와, 페이스리프트를 좀 하긴 했지만 페이스리프트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좋은 디자인, 멋진 디자인 좋지만 뭔가 새로운 시도를 좀 해봤어야죠. 새로 나왔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페이스리프트,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차 XM3, 이 차는 언제 나왔나? 가장 최근에 나온 차가 2020년, 3년 동안. 지금 현대기아는 올해에도 계속 신차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가는 회사가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뒤에 있는 회사가 지금 이 정도라면 너무 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급 경쟁 모델 한번 보세요. 코나 올해 나왔죠. 니로 작년에 나왔습니다. 르노 코리아가 제대로 경쟁하려면 이제 풀체인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풀체인지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앞으로는 르노의 차를 내놓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볼보의 CMA 플랫폼, GDF CMA인가? 볼보와 GD의 CMA 플랫폼을 적용해서 지금부터 딱 끊고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거듭나겠다, 이런 상황인데 나오기만 하면 사실 대박일 것 같아요. 상당한 잠재 능력을 갖고 있다, 이건 알겠는데 언제 나오냐고. 언제 나옵니까? 지금 CMA를 이용한 QM6보다 더 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내년 하반기에 나오거든요. 괜찮을까? 앞으로 적어도 10개월을 그냥 버텨야 된다는 얘긴데 어떻게 버티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위 KG 모빌리티 4043대입니다. KG 모빌리티라는 이름이 입에 붙으세요. 전 여전히 쌍용 자동차라는 이름이 입에 붙는데, KG 모빌리티는 올해 상반기 동안 39,000대, 수출 26,000대를 팔아서 총 65,000대의 차를 팔았다고 하네요. 매출액이 2조 904억. 와, 상당합니다. 영업이익이 282억. 2016년 이후로 처음으로 상반기 흑자 전환을 해냈습니다. 와, 정말 이건 의미 있는 흑자 전환입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 2016년에 이거 흑자라고 하지만 이거 흑자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 티볼리를 이 마인드라에 넘겨주면서 그 돈을 받아온 거예요. 그 돈으로 흑자가 난 거지. 근데 지금 이거는 실제로 차를 팔아서 흑자를 낸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의미 있는 흑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KG 결국 이렇게 되살아났군요. 토레스 잘 만들고 KG가 방향성을 잘 만들고 이렇게 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KG 모빌리티 보면요, 내수보다 수출 실적이 훨씬 좋거든요. 7월 수출 물량 보면 6,805대. 와, 대단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쌍용 시절이던 2014년 5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 9년 만에 최고 실적이라고 하네요. 대단합니다. 지금 수출하는 나라는 칠레, 호주, UAE, 헝가리 등인데요. 굉장한 나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 토레스에 대한 수요가 꽤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은 나라에 수출할 수 있게 되겠죠. 게다가 이제 곧 토레스 전기차, 토레스 EVX가 다음 달부터 출시될 텐데 괜찮은 가격, 괜찮은 주행거리를 뽑아냈거든요. 433km 괜찮죠. 가격 3천만 원대부터 구입 가능. 괜찮지 않습니까? 앞으로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4위는 쉐보레입니다. 4086대. 쉐보레 역시 트랙스 덕분에 준수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죠. 작년에 저희가 판매량 집계할 때 쉐꼴딱이라고 그런 얘기하는 몰지각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 지금 르노, 쌍용, 쉐보레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 EV6의 유일한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코녹스 EV 미국에서 출시한다고 하고요. 그거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되면 굉장한 기대가 됩니다. 전기차는 사실 브랜드 그다지 따지지 않고 성능으로만 지켜보는 자동차들이 됐거든요. 쉐보레 전기차로 또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3위는 제네시스입니다. 1455대. 꾸준히 월 10,000대 이상 판매량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제네시스 지금 판매되는 모델들 상당히 노후화된 모델이긴 합니다. 일단 G80, GV80 이거 꽤 됐잖아요. 페이스리프트가 필요한 시기죠. 아니나 다를까 올 하반기에 제네시스가 이 두 차종을 페이스리프트 한다고 합니다. 페이스리프트를 하게 되면 또 판매량이 얼마나 더 올라갈지 이런 것도 궁금해지고요. 근데 제네시스 브랜드 특성이 보수적이에요. 변화도 좀 소극적입니다. G70의 변화, 코드명도 따로 있었잖아요. 페이스리프트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출시 직전이 되니까 우리가 언제 페이스리프트 한다고 했냐? 이건 연식 변경이야 라면서 내놓으셨는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이거 페이스리프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해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소극적인 변화만 가져온다는 얘기죠. 이번에 GV80이나 G80도 페이스리프트라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기대할 건 아닌 것 같고 조금씩 나아진다. G70도 보면 인테리어 이렇게 생겼던 게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훨씬 낫습니다. 제네시스 페이스리프트 인정. 무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GV80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27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고 하죠. 이게 와이드로 크다란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오케이. 이거 조수석에다 디스플레이 하나 더 박아주면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달아줘야지. 디스플레이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필요 있고 없고는 저희가 생각할 게 아니고요, 소비자들이 판단할 일인데 소비자들이 디스플레이 더 있는 거 선택합니다. 반드시 선택해요. 중국 자동차, 유럽 자동차 보세요. 조수석에 무조건 디스플레이 답니다. 안 다는 거는 우리나라 메이커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내수에서 팝니까? 아니죠. 중국, 미국, 유럽에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한다는데 우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뭐 자동차 잘 모르시네. 이럴 이유가 있습니까? 디스플레이 달아야죠. 달아야 됩니다. 제네시스 GV80 페이스리프트 디스플레이 더 달아주는 거 기대되고요. 또 안 달아주겠지만. 자, 그럼 2023년 7월 브랜드 판매 순위 1위를 한 브랜드 어디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 현대냐 기아냐, 기아냐 현대냐. 1위 브랜드는 기아입니다. 와, 기아가 47,500대를 팔면서 작년 11월 이후에 8개월 만에 다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기아 대단하다 와 라고 하기에는 기아가 잘했다기보다는 현대 판매량이 많이 떨어졌죠. 그럼에도 기아는 이렇게 판매량이 떨어지는 와중에 선방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네요. 게다가 기아는 이제 하반기에 신차가 쏟아지겠죠. 가장 인기 있는 차종 소렌토 페이스리프트가 나올 거고요. 레이 EV 나올 겁니다. K5 페이스리프트 나오고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카니발 하이브리드까지 나올
나오죠. 정말 기대됩니다. 나름대로 모델이 다 바뀌는 슈퍼 사이클을 겪고 있어요. 올 하반기에는 기아가 쭉 강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기대되고요. 그래서 이 하반기에 이 신차들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볼 수 있을까요? 저희 모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위는 현대차입니다. 47,048대. 오우, 세상에. 현대차는 지금 전월 대비해서 판매량이 9,300대가 떨어졌습니다. 9,300대? 국산차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판매량이 한 달에 20%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산타페가 풀체인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산타페 생산 중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판매량이 급감한 게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인기 모델 그랜저, 지난번에 뭐 18렌저, 19렌저 이러면서 에러가 계속 생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계속 잡음이 일어나면서 지금 판매량이 주춤하는 모습이거든요. 요거 어떤 내용인지 차량별 판매량을 보면서 조금 더 살펴볼 거고요. 여튼 현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이거 잘 해결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쓸데없는 얘기가 길었고요. 오늘의 주제는 국산차 판매량이죠. 국산차 판매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위 현대 뉴 아반떼 N입니다. 2대.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저희 아반떼 N 아니고 신형 아반떼 N이죠. 조금 달라진 아반떼 N이에요. 아직 출고가 안 됐는데 등록만 된 거죠. 아마 현대차가 등록했겠죠. 마지막 내연기관 N 모델이 된다고 하는데요. 디자인에 대해서는 기존 게 더 낫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요게 어떤 게 더 나으세요? 기존 게 나아. 근데 옵션을 보면 조금 다르죠. 옵션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고 오토홀드 들어가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갑니다. 오토홀드나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사실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저는 오토홀드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댑티브 크루즈는 다른 문제죠. 어댑티브 크루즈는 있으면 좋지. 진작에 좀 넣어주지 그랬어요. 아니, 아반떼에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를 아반떼 N에서 굳이 뺀다는 거, 이건 이해가 안 되고, 이전 모델 산 저희는 뭐가 되는 거예요? 56위 쉐보레 말리부입니다. 4대. 단종된 차가 자꾸 하나씩 나옵니다. 이거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55위는 현대 구형 코나입니다. 6대. 54위는 쉐보레 타오입니다. 14대. 53위는 쉐보레 이코녹스입니다. 42대. 이코녹스 페이스리프트에서 디자인 예쁘거든요. 이거 왜 아무도 안 보죠? 심지어는 쉐보레 매장에 가도 전시도 안 돼 있어요. 이코녹스 팔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죠. 52위는 쉐보레 볼트 EV입니다. 49대. 지난 4월 GM 인베스터데이에서 메리베라 CEO가 단종한다고 충격 발표를 했었죠. 메리베라는 뭔가 끊고 중단하고 공장 철수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CEO입니다. 뭐를 새로 짓거나 새로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맨날 뭘 단종한대, 맨날 뭘 사람 자른대, 이런 것들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것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CEO라고 할 수 있죠. 볼트 EV 같은 경우는 주문이 엄청나게 밀려있는데 갑자기 단종한다고 해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게다가 친환경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거냐? IRA 취지에 딱 맞는 작고 저렴한 전기차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이걸 단종한다니 이게 무슨 생각이냐? 라고 하면서 미국 정부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린 GM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라면서 눈치를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M이 갑자기 3개월 만에 생각을 바꿔서 볼트 EV 다시 만들 거예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기업 이미지상으로는 최악의 선택을 한 거죠. 볼트를 다시 만들 거면 그러면 볼트라는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해야죠. 한번 단종된 차를 누가 사? 단종된 이유는 뻔하죠. 전기차를 만들었을 때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이유일 겁니다. 이거는 팔면 팔수록 손해다 해서 만들지 않는 걸 텐데, 그럴만한 게 이 차는 너무 많은 부분을 LG가 해요. 계기판이나 이런 데 보면 LG전자라는 글씨가 써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테리어 요소도 LG고 배터리도 LG고 디스플레이도 LG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도 LG고 거의 모든 것들을 LG가 해내니까 GM 입장에서는 이걸 다 사다 쓰니까 남는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이걸 단종한다고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2세대를 만들면 좀 더 수지가 맞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여기서 배터리는 역시나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쓴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니고 얼티엄 셀즈 배터리를 사용하게 될 텐데, 얼티엄 셀즈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이 50대 50으로 합작한 공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수지가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요소가 될 겁니다. 51위는 KG 티볼리 에어입니다. 79대. 52위는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입니다. 83대. 한 번도 이 차는 잘 팔려본 적이 없거든요. 길에서 보면 굉장히 반가워요. 49위는 KG 코란도입니다. 100대. 48위는 쉐보레 트래버스네요. 106대. 47위는 르노 SM6입니다. 203대. 46위는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입니다. 206대. 사실 이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들의 판매 대수가 적은 건 당연하죠.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GV70을 8천만원 내고 사라 그러면 사겠어요? G80
G70을 1억 주고 사라고 하면 사겠어요? 이거 조금 선 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들은 판매가 주춤한 겁니다. 사실 제품 상품성을 놓고 보면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고급스럽기도 하고 조용하기도 하고 승차감도 좋고 여러가지로 좋은 차인데 가격이 저렇게까지 비싸다는 건 전략적으로 실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 이 차를 만들 때 이 상한선을 정하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1억이 넘으면 그걸 어떻게 팔아, 제품이 8천만 원이 넘으면 그걸 어떻게 팔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예 고가로 갔어도 됐을 겁니다. 아예 고가로 G90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돈이 상관없는 그런 회장님들을 겨냥해서 1억 5천만 원 내고서 전동화 모델을 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면, 우리나라 끝판왕이 전기차였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매출을 거둘 수 있었을 거예요. GV70은 정말 부자가 살 수 있는 차가 아니거든요. GV70을 7,300만 원에 시작하게 만든다는 거는 요건 조금 어렵죠. 아예 더 비싼 차를 아예 더 비싸게 만드는 게 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45위는 KG 렉스턴입니다. 226대. 44위는 제네시스 GV60이네요. 227대. GV60 판매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제네시스 브랜드 전체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70 그렇게 안 팔린다는데 그 G70하고 비교해도 판매량이 절반도 안 됩니다. 아이오닉5나 EV6하고 비교했을 때도 신뢰를 가죽으로 했다, 이거 말고는 더 나은 점이 딱히 없기도 하고, 디자인에 대해서도 혹평이 이어집니다. 아니 디자인 이게 뭐야 라고들 얘기해요.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가격은 훨씬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애매한 차가 됐죠. 가격을 조절하든지 상품성에 있어서 확실히 차이를 두든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43위는 쉐보레 볼트 EUV고요. 229대입니다. 볼트 EUV는 물량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실제 계약된 사람들 무지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판매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거, 그게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죠. 42위는 코나 일렉트릭입니다. 238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판매량이 42위예요 238대 판다는 게 말이 돼요? 이럴 거면 차 왜 만들었어? 차 개발비 나옵니까? 6월부터 팔기 시작했잖아요. 팔기 시작하자마자 664대를 팔았어요. 첫 달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7월에 238대. 한 달 만에 이렇게 판매량 그래프가 꺾여버리는데 이거 괜찮은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41위는 기아 니로 EV입니다. 244대. 역시나 비슷한 상황이죠. 니로 EV, 코나 EV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역시나 가격이죠. 옵션 다 더하고 나면 가격이 5,5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아이오닉5 EV6하고 가격이 비슷해요. 오히려 더 비쌉니다. 이 정도면은 이거 어떻게 파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차 크기는 더 작잖아. 이 차들은 소형 SUV의 대명사인데 소형 SUV를 이 가격에 산다고? 뭔가 전략에 큰 실수가 있었어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KG가 토레스 EVX를 내놓게 되거든요. 토레스 전기차. 이 차는 전장을 놓고 보면 기존 산타페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꽤 큰 차입니다. 말하자면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 더 큰 차, 그렇게 큰 차인데 가격이 오히려 더 쌉니다. 앞으로 어떻게 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40위는 기아 니로 플러스입니다. 303대. 39위는 현대 넥소입니다. 371대. 와, 넥소 그래도 꾸준히 팔리고 있네요. 이거 사실 분들은 충전이 만만치 않다는 걸 미리 알고 사셔야 돼요. 정말 코앞에 충전소가 있지 않으면 절대 사시면 안 되는 차입니다. 회사나 집이나 아니면 그 중간에 내가 거칠 수밖에 없는 거기에 충전소가 꼭 있어야 돼요. 자, 38위는 기아 K9입니다. 372대. 37위는 기아 모하브입니다. 459대. 36위는 현대 아이오닉 6네요. 488대. 아이오닉 6 6월에 491대 팔았잖아요. 야, 이거 큰일 났다 했는데 지난달에는 그거보다 더 줄었어요. 아이오닉 6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신차잖아요. 신차인데 지금 이런 상황, 판매 부진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안 보입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바로 위에 있는 베뉴보다 못 팔게 된 거죠. 35위 현대 베뉴입니다. 546대. 사실 이 베뉴라는 차는 현대에서 버림받은 차예요. 왜냐하면 현대에서 가장 대기기간이 오래 걸리는 차입니다. 주문하면 1년을 기다려야 돼. 546대밖에 안 파는데 주문하는데 1년을 기다려. 그러면 이거는 546대를 매달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죠. 1년에 한 번씩 생산해서 그거 찾는 사람들한테 500대씩 이렇게 팔겠다는 얘기예요. 주문해봤자 그거 안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34위는 제네시스 G70입니다. 559대. 33위는 현대 소나타 뉴라이즈네요. 673대. 소나타 뉴라이즈는 택시로 나오는 모델인데 단종된 차예요. 이거 단종되면 지금 우리나라에 K5도 택시 안 만들고요, 소나타도 택시 안 만들고, SM6 없고요. 이제 없습니다. 중형 택시가 아예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중형 택시 뭘로 타나? 택시 운전자들 지금 그것만 바라보고 이렇게 연식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택시 연한에 맞춰서 이번에 우리 택시 중단됐으니까 계약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차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를 단종시켜버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차를 어떻게 받나? 무슨 차
자동차를 모나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책을 LPG 업회에서 내놨습니다. LPG 하이브리드 택시를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 A5 하이브리드 이걸 LPG로 개조해서 택시로 내놓는다고 하네요. 이러면 오히려 좋아. 이런 오히려 좋지 않습니까? 기존의 LPG 야 이거 너무 비싸다, 이거 LPG 가격도 오르고 이거 택시 연비도 나쁘고 뭐 등등 문제 있지 않냐 라고 했는데, 유류비 저렴하고 거기 하이브리드를 지원하고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더 조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좋아지면 택시 운전사분들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좀 차값이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자, 32위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694대 트레일블레이저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했는데요. 32위에 그쳤어요. 조금 아쉽죠. 이번 부분 변경 모델은 좀 가격도 오르고 구형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HUD도 빠지고 위에 돼지꼬리 안테나 달려있고 오토홀드도 없고, 아니 트랙스보다 비싼 차인데 트랙스에 있는 것들이 왜 없어? 아쉬운 부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투싼하고 트레일블레이저하고 풀옵션으로 딱 맞춰놓고 보면 투싼이나 스포티지하고 가격이 비슷해요. 아니 이러면 이거 누가... 이런 생각이 들죠. 뭔가 좀 섭섭한 자동차예요. 저희가 시승기 지난번에 올려봤지만 시승기도 철저하게 외면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걸 왜 내놨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31위는 르노 XM3입니다. 704대 XM3 판매량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여기 보면 우리나라 도로에서 이렇게 위장막 쓴 XM3가 돌아다니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뀐 부분을 보면요, 로고도 좀 바뀌었고 그릴 안에 패턴도 바뀌었고 실내 인테리어 소재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 바뀌었는데요. 근데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페이스리프트라고 하기에는 변화폭이 너무 작아. 올해 4분기 정도면 이 차를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정도 변해서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XM3가 그래도 르노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타자. 사실 상품성으로 놓고 보면 괜찮아요.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0위는 KG 티볼리입니다. 736대 29위는 르노 코리아의 QM6입니다. 792대 28위는 기아 K3입니다. 976대 27위는 제네시스 G90입니다. 1102대 G90을 1102대를 팔았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G90에 전기 파워트레인 달았어야 돼요. 이거 무조건 달았어야지. 무조건 달고 제일 비싼 차로 우리나라 최고의 럭셔리 자동차는 전기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죠. 그래야 현대의 위상도 살고 전 세계에다 자동차를 팔 때도 너네 끝판왕 뭐냐? 우리는 전기차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됐어야죠. 26위는 기아 EV9입니다. 1251대 와, EV9 26위를 차지했네요. 괜찮습니다. 6월부터 판매가 시작돼서 6월에는 1334대 7월에는 1251대 조금 줄었네. 판매량이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 줘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EV9은 처음 나올 때부터 이슈몰이에 실패한 면이 있어요. 와우 포인트가 좀 적죠. 차가 봤을 때 크네, 와 크네, 와 크네, 크네 이러고 말아요. EV9에서 뭔가 특별한 걸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특별한 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냥 심심해요. 차가 새로 나왔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아요. 디자인만 다르다, 크기만 크다. 이럴 거면 차라리 카니발을 전동화하지. 카니발 전동화했으면 이거보다 훨씬 잘 팔렸을 거 당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도 만만치 않죠. 가격이 8,9천만원 8,9천만원을 하고서 럭셔리하게 만들면 괜찮죠. 아니 정말 끝판왕이야. 정말 멋져. 그래서 8,9천만원 나 폼나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동차면 좋겠는데, 근데 심심하다고 했잖아요. 심심한 차를 비싸게 팔아. 이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자, 어쨌든 EV9 GT 라인 판매를 시작하고요. 일단 HDP는 빠진다고 합니다. HDP는 보험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제조사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이게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부에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요. 게다가 옵션이 790만원이나 되는데 이걸 넣게 되면 라이다 2개가 붙고 활용 빈도가 지나치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로 뭘 할 수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손을 잡지 않아도 돼. 이거 갖고는 750만원 낸 보람이 있구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욕먹고 갈 텐데 그 욕을 내가 먹고 가야 되나? 좀 기다리면 제네시스가 대신 나와서 먹어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 거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HDP 관련해서 내부에서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지금 밖에서도 보여요. 레벨 3 자율주행으로 하느냐 마느냐, 책임 소재는 나한테 있냐 너한테 있냐, 그리고 핸들을 계속 손으로 잡고 있게 하냐, 손을 떼게 하냐, 눈이 앞을 보고 있게 하냐, 딴 데 봐도 되게 하냐, 그런 것들 정말 고민되죠. 굉장히 고민되고요. 그리고 응용 분야가 지금 너무 적거든요. 도심에서도 당연히 돼야지 고속도로만 되면 이게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소프트웨어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여실히 느끼게 하는 그런 해프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처럼 베타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줘야죠. 네, 이런 것들 조금 더 진행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자, 25위는 현대 아이오닉 5입니다. 1350대 24위는 기아 니로
들어옵니다. 1370대. 23위는 기아 EV6네요. 1398대. 7월 전기차 판매 1위 EV6가 차지했습니다. 와, 잠깐 와라고 하기에는 국산 전기차 1위가 1400대를 못 팔았다. 이건 좀 섭섭하죠. 왜 섭섭하냐면 테슬라 모델 Y 3만 대 계약됐다며. 이거 팔게 되면 한 달에 4000대 팔 것 같은데? 한 달에 4000대 팔 거 아니에요. EV6보다 2배 파는 거예요. 이거 전기차 이 정도로 못 판다는 거,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비자들의 소유욕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 나 뽀대나는 물건을 샀어. 오, 나 신기한 물건 샀어. 아, 나 재밌는 거 샀어. 와, 이거 나의 장난감이야. 이런 거 충족 못 시켜준다는 거죠. 그냥 기존 차하고 똑같네. 이걸 뭐 돈을 더 주고 사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선두주자의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택시 운전사의 느낌이 든다는 거지. 이거 문제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아 EV6 1년을 넘게 대기했어야 됐지만 이제는 4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받을 수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죠.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테슬라 모델 Y 곧 나오잖아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폭스바겐 ID4 나옵니다. 아우디 Q4 e-tron 나와요. 아우디 Q4 e-tron도 막강하죠. 이 차들 가격이 5699, 5690 뭐 이래요. 이거 국산 전기차들 잘 버틸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22위는 KG 토레스입니다. 1443대. 토레스형 외역이 있습니까? 지난달하고 비교했을 때 판매량이 절반이나 빠졌거든요. 지금 출시한 지 1년 된 차가 신차 효과가 이렇게 빠졌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도 좀 다행인 거, 토레스 전기차가 나온다고 하니까 판매량 반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21위는 제네시스 GV80입니다. 1900대. 22위는 기아 모닝입니다. 2033대. 아, 이거 모닝 2차 페이스리프트의 판매량입니다. 모닝 페이스리프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전달에 비해서 판매량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디자인은 예뻐졌다는 얘기가 많은데 가격이 꽤 올라서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캐스퍼보다 오히려 더 비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옵션 다 더하면 1944만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가격 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격 저렴하게 좀 내놓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경차인데. 19위는 현대 산타페입니다. 2075대. 지금 이 수치는 산타페 TM입니다. 산타페 4세대 탐켄치 산타페고요. 재고 물량이 이만큼 팔린 것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새로운 산타페가 판매되기 시작할 텐데 새로운 산타페 디자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면 괜찮다는 얘기 있죠. 측면 멋지다는 얘기합니다. 후면 요거 좀 이런 얘기들을 하죠. 어쨌든 저희가 곧 출시 행사 가니까요. 시승해보면서 이 산타페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18위는 현대 소나타입니다. 2142대.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소나타 디자인 좋잖아요. 평가는 굉장히 좋은데 길 가다가 봐도 멋지지 않나? 길 가다가 뒷모습 봐도 저거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 잘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나타가 안 팔리는 건 디자인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급이 없어졌기 때문인가요? 17위는 기아 K5입니다. 2246대. 16위는 현대 코나입니다. 2400대. 15위는 쉐보레 트랙스네요. 트랙스가 전달보다 1000대 빠졌습니다. 아니, 이거 괜찮은 건가? 초반 인기가 살짝 사그라든 느낌인데 그래도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4위는 제네시스 G80입니다. 3169대. G80 판매량이 많이 빠졌습니다. 1473대가 빠졌어요. 올해 최저 판매량이라고 할 수 있고요. 페이스리프트가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더뎌진 거일 수도 있겠네요. 신형 나올 때까지 이대로 버텨주면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13위는 현대 투싼입니다. 3190대. 투싼도 전달 대비해서 1200대가 빠졌습니다. 좀 많이 빠졌죠. 지금 가성비가 가장 좋은 SUV라고 하면 어떤 차가 있을까 하면 당연히 투싼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스포티지, 셀토스 막강한데? 막강한 경쟁자들이 있네. 12위는 제네시스 GV70입니다. 3209대. 전달 대비해서 500대 정도 빠졌는데요. 그래도 3000대를 넘기는 수치가 대단해 보이네요. 11위는 현대 스타리아입니다. 3242대. 가정용보다는 상용차로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카카오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 많아지면서 스타리아 판매량도 꾸준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10위권입니다. 10위권 자동차들은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을 이끄는 자동차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전체 50종 넘는 차들 중에서 10위권에 들어갔다는 건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0위는 어떤 차일까요? 10위는 현대 팰리세이드입니다. 3264대. 와, 대단합니다. 팰리세이드 역시나 잘 팔고 있죠. 아주 굳건한 판매량을 갖추고 있어요. 꽤 가격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는 팰리세이드밖에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싸기도 했고. 9위는 기아
기아 K8입니다. 3513대, 950대 정도가 빠졌는데요. 그래도 K8 상당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고급 세단의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K8이 K5보다 훨씬 더 잘 팔리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자, 8위는 현대 캐스퍼입니다. 3706대.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비싼 차, 아주 저렴한 차, 이렇게 양극화로 자동차가 팔리고 있어요. 이 중간에 껴있는 자동차들이 조금 애매한 거죠. 7위는 현대 아반떼입니다. 4000대. 아반떼 판매량이 1300대가 감소하긴 했는데요. 아반떼는 페이스리프트 과정이니까 아직 안정화됐다고 볼 수 없겠네요. 6위는 기아 레이입니다. 4285대. 와, 레이 대단합니다. 캐스퍼가 나왔는데 오히려 판매량이 늘었죠. 신형 모닝 나왔는데 역시나 본인 길 꿋꿋하게 갑니다. 대단한 거죠. 지금 풀체인지도 없고 10년째 페이스리프트만 2번이나 하고 있는데 판매량이 6위. 레이를 보면 우리나라 경차 시장이 분명히 있거든요. 경차 시장 좀 다양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차뿐이 아니라 슬라이딩 도어가 있고 차체가 좀 크고 그래서 사람이 좀 넉넉하게 탈 수 있고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이런 차들 좀 나오면 좋잖아요. 꼭 경차 아니더라도 짐리 같은 차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이하츠 같은 차도 좀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아니 6위라니까요. 6위. 이거 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쟁사들은 왜 가만히 있죠? 이거 똑같이 따라서 만들면 되잖아요. 돈이 안 남아? 아니 돈이 안 남아도 어쨌든 물량이 나오잖아. 다른 회사가 만들어줄 것 같지는 않고요. 기아가 레이 전기차를 곧 내놓는다고 하니까 이 차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5위는 기아 셀토스입니다. 4770대. 셀토스의 인기는 꾸준합니다. 그만큼 가성비, 상품성 정말 뛰어난 자동차고 크고 넉넉하고 저렴한 자동차. 사실 셀토스하고 비교할 자동차를 찾아봐도 없어요. 신차가 계속 나오는데 신차를 셀토스하고 비교해보면 셀토스가 너무 사기 캐릭터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잘 나온 자동차예요. 소비자들은 당연히 잘 나온 자동차를 알아보죠. 그러다 보니까 셀토스가 이렇게 5위에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네요. 4위는 기아 소렌토입니다. 5678대. 잘 나온 자동차는 당연히 알아봅니다. 소렌토는 지금 페이스리프트 코앞에 있거든요.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는데 그럼에도 4위를 유지하고 있네요. 3위는 기아 카니발입니다. 6109대. 카니발도 페이스리프트 앞두고 있지만 어쨌든 카니발을 대체할 차는 없다는 얘기죠. 스타리아도 카니발하고 비슷한 차라고 할 수 있지만 대체제는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카니발의 승차감이 월등히 좋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차도 훨씬 더 상업적인 느낌이 덜 나죠. 가정용으로도 충분히 괜찮고 상업적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동차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2위는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6625대. 와, 스포티지 대단하죠. 지금 판매량이 다들 가라앉고 있는 가운데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어요.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스포티지를 초반에 론칭을 빵 하고 잘한 게 아니고 입소문을 통해서 야, 그 차가 괜찮다며, 야, 그럴 거면 그냥 스포티지 사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그리고 또 디자인에 대해서도 초반엔 조금 야, 저거 좀 선 넘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지금 보니까 저거 꽤 미래적이고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눈에 익으니까 멋져 보여,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그리고 스포티지라는 자동차가 그만큼 상품성이 좋은 자동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자동차들이 가격을 너무 올렸어요. 너무 올리다 보니까 스포티지가 상대적으로 이거면 저렴한데? 라는 얘기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스포티지는 특별하게 30주년 기념 에디션을 내놨는데요. 30년대 자동차는 사실 그렇게 흔치 않아요. 스포티지는 그만큼 기아의 핵심적인 자동차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자동차 하나 더 있습니다. 1위 두구두구두구 현대 그랜저입니다. 8531대. 와, 역시 7월 1등도 당연히 그랜저입니다. 와, 아니 근데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판매량이 꽤 줄었어요. 지난 6월까지 현대차 한 달에 10,000대 넘게 그랜저를 계속 판매했잖아요. 생산량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면 지난 6월에 비해서 3,000대 정도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3,000대가 줄었다라고 하면은 잘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르노 브랜드 전체가 2,000대를 못 팔았어요. 쌍용이나 쉐보레가 4,000대 팝니다. 그러니까 지금 브랜드 하나 정도가 빠진 거예요. 그랜저 가장 인기 있는 게 하이브리드인데요.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지금 출고 상황을 보면 한 달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이 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판매가 줄어든 겁니다. 계약이 다 소진되고 나니까 계약한 사람들 다 차 받아갔고 이제부터 주문을 받아야 되는데 주문이 들어오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올해 목표가 11만 9,000대인데요. 지금까지는 달성 가능한 수치. 그런데 다음 달에 더 빠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더 빠지게 되면은 야, 이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랜저는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불신들이 빚어지고 있는데 품질 이슈라든지 여러 불신들을 잘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7월 자동차 판매를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제가 간단히라고 하면서 30분 40분 하니까 1분 미만님이 오셔서 눈을 의심했다고 하시던데, 7월 자동차 판매가 주는 교훈은 있습니다. 이 자동차 판매 전달에 비해서 많이 하락했어요. 자동차가 잘 팔릴 때 이때는 좋았죠. 가격을 높여도 옵션을 빼도 소비자한테 대충 해도 그래도 차가 잘 팔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상황이 바뀌니까 지금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오른 가격 버텨내지 못하는 거죠. 소비자들이 원치 않는 가격, 원치 않는 상품을 내놓는다면 결국에 자동차 회사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자동차 회사 당연히 소비자들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